네, 이제 세입자가 오늘 이제 계약이 종료돼서 이사를 나가게 되면 이때 여러분이 체크하셔야 될 것들 그거 건물주톡에서 정리해 봤습니다. 김동 이사께서 설명해 주실 겁니다. 네, 이제 계약 종료일이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실제 현장에서 세입자 만나서 임대 공간 상태 확인하고 관리비 정산하고 그다음 마무리하는 거죠. 네, 마무리하는 절차만 하면 되는데요. 뭐 사진이나 동영상 촬영해 두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전후 비교를 시비 걸리지 않도록 청소도 좀 깔끔하게 해놨는지 확인하시고 그렇게 하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뭐 전날 관리비 정산 준비를 좀 해놨다고 하시면 당일날 이제 관리비 우리가 청구할 거 얼마다 이렇게 한 번 더 알려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그런 뭐 월세나 관리비까지 제하고 이것도 뭐 협의가 다 되셨을 거예요. 그래서 뭐 그거 협의해야죠. 네, 협의해서 얼마 하고 관리비도 어느 정도 금액인지 서로 컨펌 받은 뒤에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보증금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입금해 주시면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뭐 원상 복구는 말 그대로 원상 복구기 때문에 이 세입자가 들어왔을 때와 동일하게 해두고 나가면 됩니다. 근데 보통은 이제 영업하시는 분들은 인테리어도 하고 들어오시니까 이런 부분들도 뭐 이어받을지 아니면은 철거하고 나갈지도 또 세부적인 내용들은 그 6개월부터 한 달 사이에 좀 계속 커뮤니케이션 하시면서 하면 되고요. 일단은 원상 복구를 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는 이 세입자께서 개조나 수선, 리모델링, 그래서 기존 상태 훼손 없이 추가로 설치한 경우 추가 설치한 부분까지도 다 그 철거를 해주셔야 되는 거죠. 그러면 원상 복구하는 기간은 임대 기간 끝나고 그 뒤에 하는 건가요? 아니, 보통은 네, 뭐 협의는 하겠지만 통상적으로는 이 원상 복구 공사 기간도 임대 기간에 포함을 시킵니다. 임대가 끝날 때 원상 복구까지 끝내고 나가야 돼요. 네, 또 보통 요새는 또 임대인 분들도 좀 좋으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보통 뭐 렌트풀이 뭐 일주일 그러면 이제 그때 들어올 때 인테리어 공사는 또 임대료에서 빼주거나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새로운 세입자가 그런 경우에는 이런 것들은 당연히 포함시키는 게 또 임대인 기준 합리적일 테니까 뭐 일단은 원상 복구 기간도 임대차 기간에 포함된다라는 거를 법적으로는 그렇고 건물주께서 나는 뭐 끝나고 나서 하게 해줄게. 그럼 뭐 선택하시는데 법적으로는 공사 기간까지 임대 기간에 포함돼서 있다. 종료일 전에 원상 복구는 끝내야 된다. 법적으로는 그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보증금을 반환한다는 얘기를 좀 드렸는데, 뭐, 일단은 우리가, 월세나 이런 부분들을 좀 밀릴 수 있고, 뭐 이런 경우를 감안해서 보증금을 받아놨는데, 이제 계약이 정상적으로 종료가 되면은 건물주 기준에서 이제 돌려줘야 되는 돈인 거죠. 근데, 만약에 임차료나 임차금, 뭐 파손 같은 게 있어서 그런 게 있다면 그건 제외해야 되는 거고. 그렇죠. 그리고 만약에 당연히 이제 건물주 기준에서는 보증금 돌려줄 때 이런 부분들까지 다 계산해서 빼고 돌려주시면 되고요. 만약에 보증금을 뭐 그럴 일은 거의 없지만 만약에 보증금 반환을 뭐 사정상 해줬는데 계속 그러니까 조심하실 거는 이걸 줄 때 내 보내고 줘야 되는 맞습니다. 거죠. 내 보내고 줘. 나간 걸 보시고 줘야지 미리 줬다가 안 나가 버리면 뭐 급하니까 미리 주십시오. 제가 그러면 언제 이사는 내일 갈 건데 미리 주고 이랬다가 만약에 안 나가버리면 복잡해져요. 그러니까 실물로 전날이든 당일날 가셔서 눈으로 반드시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런 연체나 뭐 관리비 안 낸 것들 손해배상금 있으면 다 만약에 원상복구가 제대로 안 돼 있는 상태라고 하면 또 그 부분도 또 공제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 제하시고, 만약에 말씀드린 대로 보증금이 다 나가기 전에 보증금 먼저 줬다라는 상황이 발생하고 이분들이 사무실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우리 건물주께서는 당연히 손해배상 청구 가능하니까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뭐 그렇게 돼 있으면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확실하게 나간 뒤에 보증금을 지급하셔야 됩니다. 나간 뒤에 문 잠그시고 그 다음에 보증금을 줘야지 뭐 합리적인 사람이면 괜찮지만 요즘 뭐 워낙에 독특한 스타일의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안전하게 그렇게 해놓으시는 게 바람직합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계약 종료가 정상적으로 뭐 보증금까지 문제없이 나갔다고 하면 이제 임대 사업자로서 건물주께서 하셔야 될 것 중에 하나가 구임차인이 폐업 만약에 영업 허가가 받는 부분이 있었으면은 이것도 계약 종료되면 당연히 이제 폐업 신고를 해야 되는 거니까 이런 부분들을 정상적으로 해주셨는지 확인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새로운 임차인도 또 우리가 이제 안 생기도록 그리고
그리고 주소지 변경도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왔을 때 이 주소로 사업을 할 거니까 이 주소도 중복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해지했는지 아니 변경을 했는지 한번 확인을 해주시면 좋고, 그 다음에는 뭐 바로 이제 새로운 임차인이 정상적으로 들어왔다고 하면은 이제 이런 그 새로운 임차인에게 이제 우리 정상적인 임대 서비스를 해주시면 됩니다. 저희도 이것 때문에 문제된 적이 있잖아요. 네, 네, 맞습니다. 저희 서초동 건물에서 네, 네. 보여주시죠. 그러니까 이거는 저희가 건물을 매입하기 전에 이미 나간 세입자예요. 그러니까 저희는 아예 얼굴도 못 본 적도 봤던 없는데. 없는 세입자고, 근데 이게 어떤 이슈가 있었냐면 갑자기 이제 저희 사업장 주소지, 그 건물 사업장 주소지로 법원에서 결정문 하나가 왔습니다. 그래서 뭐 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에 대한 내용이었는데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저희도 보지 못했던 그 임차인 뭐 B라고 하면은 그 B께서 이제 A라는 곳에 채무가 있으셨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저희 구 임차인은 B였고 이제 A라는 채권자께서 이분에게 이제 채권을 뭐 압류했거나 이런 상황들이 발생했는데, 이제 이 A를 담당하던 법무사님이 이제 이 B에 대해서 조사하시다가 저희 건물에 임차인으로 계약이 돼 있었던 걸 확인을 하신 거죠. 네, 주소지 남아 있었으니까. 그래서 그 주소지를 보고 저희한테 이게 온 거예요. 그래서 저희에게 이 B에게 받은 보증금을 8,400만 원 상당하는 금액을 이 사람에게 보증금으로 돌려주지 말고 들고 있어라. 뭐 이런 내용이었던 거죠. 그래서 저희가 뭐 여기 이제 담당자 번호는 제가 좀 가렸습니다만 뭐 이 법원 계신 분은 통화하고 해서 누군지도 뭐 모른다 뭐 이런 막 얘기하다 보니까 이쪽에서도 이미 저희도 왜냐하면 계약서 정확하게 있었고 그 다음에 새로운 임차인이 현재 잘 있고 있는 것도 다 이미 다 이분들이 다 확인하셨기 때문에 뭐 저희 기준에서는 뭐 크게 문제 없이는 넘어갔었는데요. 이거는 그러니까 뭐 임대 관리를 아무리 잘 해도 뭐 이런 이슈들이 있었으니까 이런 부분들도 그러니까 좀 임차인이 나갔을 때 최대한 깔끔하게 폐업 처리나 주소지 변경이나 이런 걸 정리해 놓으시는 게 나중에 혹시나 엉뚱하게 뜻밖의 저희도 이런 거 보고 당황스러웠는데 이런 거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으니까는 마무리를 잘 해놓으시는 게 제일 편하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계약 종료할 때 여러분이 검토하실 거, 주의하실 거, 그다음에 임차인이 나가고 나서 한번 체크해 보실 거 같이 정리했습니다. 이런 부분 잘 확인하셔가지고 나중에 불이익이 없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